근데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냥 웃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부인을 안 하는 거 아닌가? 긍정이죠. 긍정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없어도 죽도록 일했습니다. 없어서 좋았죠. 이러니까 없어도 죽도록 일했습니다. 이런 또 표현일 수도 있어서 중의적인 이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한 기자가 지금 대통령실에 정말로 차출돼서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일은 힘들지만 만약에 큰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죠. 첫 번째는 국민들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거 하나, 일을 얼마나 효능감 있게 해야 되는지 이러면 저런 기회를 월급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정도의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비록 많진 않지만 월급까지 주고하면서 가르치면 학원 가서 배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인의 역량을 엄청나게 배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지금 일 많아도 좋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 하는 사람이 바깥에 지금 몇 킬로씩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일이 힘들어서 내 나오겠다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코피가 나든 안 나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좀 헌신과 봉사에 대한 자기 스스로 만족감도 있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직자면 아니면 앞으로 정치를 선출직으로 할 사람들이 저런 기회에 정말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냈다면 그것이 오롯이 본인의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결실로 다 이제 가져갈 것인데 강훈식 비서실장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청문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국무청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강훈식 지금 충청도에서 도지사 해도 되고 더 큰 꿈을 또 꾸고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일 죽기 살기로 한 수밖에 없죠. 얼굴 좀 초췌해진 거 그거 뭐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이재명 보유국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한진희 소장도 그렇고 어저께 이상호 기자도 그렇던데 갑자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극존칭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하지 말라고 좀 이상하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하다. 아마 우리 저 김한 기자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뭐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이거 지금 약간 거부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완전 좋아하는 분들은 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니까 왜 말하는 이게 스타일이 좀 달라졌느냐 이런 이야기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저 뭡니까 이제 보통 명사를 쓰고 보통 문장을 쓰는데 이제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뭐 심지어 이런 자랑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재명 찍었잖아. 내가 이재명 찍었잖아. 이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찍어서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그런 국민들이 1,700만 명이 넘는다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이재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대통령을 만든 국민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요즘에 행복하다 보니까 방송 중에 좀 사리사욕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도 그렇고 워낙에 지난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누리는 기저효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일만 해도 그래 좋다. 전에 대통령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효과들이 아직까지는 있고 이재명 정부는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결국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형감을 좀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뭐 시사방송이나 나가서 보면 국민의힘 출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는 아직 그런 평가를 안 내리던데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전직 의원들도 평가를 좋게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상당한 성과나 그 효능감을 주고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못하면 이제 김한 기자처럼 원래 실력과 능력으로만 이렇게 쭉 이제 사회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국힘이든 또는 민주당 쪽이든 정말로 좋은 기회가 이제 열릴 것이라 생각하죠. 지금까지는 야, 너 출신 대학 어디야? 너 선배가 누구야? 그 다음에 너 출신 지역이 어디야? 알고 있는 정치인 누구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저는 7, 80% 작용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한 20, 30%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개인의 역량이 7, 80% 인정받고 평소에 갖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실력 가진 사람이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된다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힘 쪽에 제가 만나보는 분도 지금까지 약간 뭡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보여주기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든 또는 김혜경 여사든 움직이는 것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를 다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를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으로 쇼하는 것은 아닌 게 확실하다라는 느낌만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잘하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그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열린 행정, 열린 소통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이제 국무회의까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공개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이 있지 않는 한 국민들도 어쨌든 다 열어놓고서 평가를 받게 하고 또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어떤 그 루트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임명되었던 국무위원들 차원에서는 이들이 좀 비정상적인 논리로 계속 국정을 좀 방해하고 이럴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검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도 있을 거고 이익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익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그 국정이라는 게 모든 걸 공개하면서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뭐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예. 열린 행정, 뭐 예를 들면 성남시장 시절에도 아예 그 시장실을 다 열어놓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본인이 수행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국무위원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지금 몇 번 국무회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행정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 최고 결정하는 자리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말하자면 직원들에 대한 그립감 굉장히 좋고, 그 국무회의에서 몇 번 노출됐지만 반문하면 오히려 부처 차관들이 장차관들이 대답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정도로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나 학습력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일정 정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공개를 해야 할 게 얼마나 있겠느냐. 공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따지겠죠. 예. 왜냐하면 행정을 뭐 제대로 이렇게 경험했던 이제 대통령으로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만들 것이고. 그렇죠. 그럼 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느냐. 자,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국가가 지금 정부에서 부처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르고 거기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대변인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이게 국민주권주의에 맞지 않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 매우 잘하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서 왔건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특정 부처의 현안이 어떻게 설명되고 소통되고 그리고 대통령과 의사결정 과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느냐의 그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국민이 직접 본다는 것에서 오는 부담. 왜냐면 이 사람 잘한다 못한다가 바로 여론으로 지금 전달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부에서는 대변인 그리고 대변인이 내놓은 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왔던 이 과정을 두 가지를 단계 축소할 것은 바로 보여주자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시간 그리고 평가의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된다. 그럼 공무원들은 부담스럽겠죠. 장관도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실력 있는 자원들이 국무위원이 되거나 장차관으로 발탁되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는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안보와 관련된 회의하는 건 안보는 비공개 회의를 하면 되죠. 그걸 뭐 굳이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이 100% 노출돼 버립니다. 자, 생중계 10분, 20분, 비공개 회의도 그 뒤에 이제 나와서 할 때 대통령 참모들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거꾸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다 비공개입니다. 갈 수 있습니까? 또 이것이 부처로 확장이 되면 장관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의하는 거 언론 불러서 국민에게 생중계는 하진 않지만 우리 의회 같은 거는 지금 다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의회까지. 자, 그러면 기자들한테는 그 회의를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가 불가피한 비밀 유지 업무는 또 배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무원들의 또 장관들의 그 대국민 직접 대화 방식의 이 효능감이라는 결국에는 정치와 정책의 질로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어쨌든 공개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마다 평가의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도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제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거의 다 동의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행정가의 팬덤화 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국가 안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처는 보수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긴 왜 저래 이러면 사실 이제 장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부처의 성격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근데 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법이나 질서의 변화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힘들어지는 건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신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 앞에서 뭐 방송 평론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막 활동할 때 춤추고 까불고 예를 들어서 농담 잘하면 그때부터 팬덤이 생기고 내가 과묵하고 굉장히 진중한데 정말로 촌천살인하면서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제 보고 있는 시청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랬을 때 공격을 할까? 야, 저 사람은 확실히 자기 생각은 분명해. 근데 난 동의 못 하겠어.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정치와 행정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인기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이라면 스타일 때문에 팬덤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는 죽었다 깨도 이 나라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거고.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처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이제 지금 허용해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 키웁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쳐다보는 사람이 찬반양론이 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서 정반대의 정책을 하라고 두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국민들이 구경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걸 판단하고 하는 거는 국민이 바로 그 정책과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 효능감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이 어떤 길들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이제 국민 주권주의의 방향성에 맞는 이야기들이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듭니다. 업무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아예 개인 SNS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소통 게시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러면 대통령실 죽어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뭐 지방자치단체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또 대통령실이 원래 민원을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거 한 개 더 만들어 놓는다고 그 민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원 창구가 다 있었던 걸 대통령도 직접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 정책, 행정에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면 원리, 원칙, 지금 현재 이치나 원리로 보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열어가는 첫 대통령이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행정을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으로 반영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야 되지 행정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참모들이 힘들고 피곤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보면 우리도 스스로 아직까지 국민 주권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 관련된 직접 소통 게시판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청원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민신문고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직접으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뭐 지금 아직까지 가닥이 잡힌 거는 구체적화된 거는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내 참모들이 아마 말릴 거고 그 방식의 위험성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릴 거 그러면 근데 뭐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 정도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적으로 이 행정을 열어야 된다, 시민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여태까지 또 어떤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지도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추상적인 거 아니야 오히려 좀 반대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실제 방안이 나오면 매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접근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낼 것이다. 자, 문재인 정부 우리 2017년도 대선하고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그때 국민들이 진짜 뉴스를 찾아봤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가장 특이한 점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뉴스 보는 재미가 좋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왜냐면 텔레비전 켜놓으면 가장, 요즘 유튜브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텔레비전에 뉴스가 하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해하지만 두 번째는 개인 PC든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뉴스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재명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김혜경 여사가 어떤 일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국민이 이미 이 정치에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행정이 어느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은 중요하지만 메신저보다는 오히려 이해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